야, 신나는 동영상. with, 스트. 네, 스트와 함께하는 야, 신나는 동영상입니다. 오늘은 회전 운동의 기술을 위한 물리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짧은 동영상을 위해서 글씨는 날아가니까 알아서 보도록 하세요. 우리가 그동안 병진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왔죠. 병진 운동을 기술하기 위한 양들, 먼저 위치, 그 다음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V, 그러니까 얼마나 위치가 빨리 변하냐 이거죠. 빨리란 얘기는 시간을 포함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V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가속도, 이렇게. 그래서 미분하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양들이 나오고, 적분하면 위로 올라가는 이런 양들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전 운동을 기술해 보려고 하는데, 회전 운동은 어떤 점에 대해서, 기준점에 대해서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는데 이 두 점을 잇는, 즉 지름 방향으로 봤을 때 이 변하는 각도를 가지고 기술해 보자라는 게 회전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각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전 운동의 양들은 이 지름 방향으로 변하는 것은 큰 관심이 없어요. 결국은 요 회전 방향, 각도가 변하는 것에 관련된 것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벌써 지금 얘기했죠. 이 위치, 어디에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각도에 존재하느냐라는 양이 나오겠죠. 아, 그러면 병진 운동에서 우리가 위치라고 얘기했던 건 회전 운동에서 이 각도를 가지고 이야기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운동을 다룰 때는 위치 자체보다는 변위를 다루죠. 그래서 각도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운동을 기술할 때는 각이 얼만큼 변했느냐, 그래서 각변위다 이렇게 해서 각변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변위 대신에 각변위라는 양을 대응시켜서 회전 운동을 기술한다. 그러면 이 각변위, 각도도 시간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겠죠. 회전 운동을 하면. 그래서 각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우리가 오메가다라는 양으로 약속을 합니다. 요거는 달리 말하면 세타 닷 혹은 세타 프라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 dt분의 d 세타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각속도라고 하는데 이 각속도도 마찬가지로 시간에 대해서 변할 수 있겠죠. 이거를 A랑 비슷한 알파. 네, 밖에서 해주세요. 아니 그냥 알았어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알았어. 내가 각속도라고 하고요. 각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A랑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알파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얘는 오메가 닷 혹은 세타 2 닷 혹은 세타 2 프라임 뭐래요? 세타 2 프라임 으악 뻥따야. 네, 혹은 dt분의 d 오메가 이런 값들을 사용하죠. 혹은 dt d 제곱 세타를 두 번 미분한 거 이런 표현들이야 뭐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지만 이론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세타 변위 그다음 각변위 얘는 각속도 그다음에 각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알파. 회전 운동에서는 SVA 대신 각각 대응시켜서 회전은 세타 오메가 알파 이렇게 사용한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기술을 하기 위한 건데 얘네 둘이 동떨어진 게 아니라 연결이 되죠. 요 회전 운동의 값에다가 r을 곱하면 자, 기술하기 위한 값들에 r을 곱하면 전부 뭐가 돼요? 병진 운동의 양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호도법 아시죠? 여기서 다루기는 어렵지만 반지름 r인 원에 대해서 세타만큼 변하면 요 호의 길이가
R 세타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호도법 기술 체계로 보면. 그래서 회전 운동을 기술하기 위한 이 물리량들에다가 R을 곱하면 병진 운동의 물리량들이 나온다. 그거 쉽겠지? 잘 모르시겠으면 이 호도법을 조금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처음 보더라도 어쨌든 다시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기술을 했을 때 장점이 뭐냐? 회전 운동에 대해서 병진 운동에서 썼던 SVA를 전부 세타 오메가 알파로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등 속도 운동에서 S는 VT로 표현이 가능했고 V는 일정했죠. 그 다음 A는 0이었습니다. 그러면 얘가 회전 운동에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가 뭐 등 각속도 운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등 각속도 운동에서는 S 대신에 세타로 바꿔주고 V 대신에 오메가로 바꿔주고 A 대신에 알파로 바꿔줍니다. 이퀄 이렇게 하면 역시 V 대신에 오메가 그 다음 T는 뭐 그대로 T겠죠. 모두에게 동등하겠죠. 얘를 오메가 제로 얘를 C 말고 V 제로라고 할게요. 그럼 V 제로 T 이렇게 되죠. 사실은 A, V, S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만 우리 알고 있으니까 거꾸로 그냥 내려왔습니다. 반대로 가보면 알파가 0이죠? 이걸 적분하면 이렇게 적분 상수가 나오죠. 얘를 또 이렇게 올라가면 오메가 제로 T가 된다. 그래서 요 병진 운동의 양들을 SVA 대신에 세타 오메가 알파로 바꿔주면 전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 회전 운동은 이 방향도 고려를 좀 해야 되는데 혹은 기준점을 좀 고려해야 되지만 일단 크기나 이런 기본적인 기술 체계가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등 가속 이쪽으로 얘기해 볼까? 등 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하면 거꾸로 올라갈게요. A로 보면 A 제로로 일정하고요. V로 보면 처음 속도 더하기 속도의 변화량 A 제로 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고 S는 처음 위치 더하기 V 제로 T 플러스 2분의 1 A 제로 T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등속도 할 때는 초기 위치 이런 걸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등 가가속도 운동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알파는 알파 제로, 그 다음 오메가는 오메가 제로 더하기 알파 제로 T, 그 다음 세타는 세타 제로 더하기 오메가 제로 T 더하기 2분의 1 알파 제로 T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도 되냐고요? 그냥 이 물리적인 관계가 똑같잖아요. 그죠? 미분, 적분. 미분, 적분이니까 이것도 다 똑같은 관계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 관계와 이 관계. 그러면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에서 했던 이 AS는 V제곱 마이너스 VF제곱 마이너스 VI제곱. 이것도 똑같이 이 알파 세타는 오메가 F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I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SVA로 기술됐던 것들은 크기로 봤을 때 세타 오메가 알파로 바꿔주면 동일한 관계식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는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SVA의 관계가 수학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세타 오메가 알파랑 수학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대로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A가 일정한 경우, V가 일정한 경우 다 동일하게 다뤄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회전 운동은 기준점을 달리하면 또 값들이 달라지기도 하고 회전 각도가 변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름 방향의 운동들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일단 관계는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 수준에서는 평면에서의 회전 운동만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 회전 운동에서 다루는 요 양들은 결국 이 지름 방향의 운동은
관심이 없어요. 각도가 얼마나 변하냐, 얼마나 빨리 변하냐 이것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요 이제 나중에 벡터 곱이라는 걸 얘기하겠지만 얘는 결국은 이 각도가 변하는 요 회전 방향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것만 고려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면 이래도 되냐? 지름 방향은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 회전 운동과 병진 운동의 조합으로 운동을 일반적으로 기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회전 운동은 요 회전 방향, 각도 변하는 거에 대해서만 고려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 정리. SVA 대신 세타, 오메가, 알파. 나머지 모든 식들에서 그렇게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다음에는 이 운동을 기술하기 위한 물리량들이 기술이 아니라 운동을 이해하기 위한 물리량, 질량이라든가 질량과 힘, 운동량 이런 것들이 회전 운동에서는 어떻게 기술될 거냐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